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일개 상미분 방정식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변수분리법을 공부를 했었죠. 이 변수분리법이라는 게 실제로는 주어져 있는 방정식에서 함수에 해당하는 변수와 그리고 그 함수를 이루고 있는 변수야. 그 녀석을 갖다가 상수로 해서 서로 분리를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개 상미분 방정식에서도 유용하게 쓰이지만은 실제로는 미분 방정식 전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해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수 분리가 잘 안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치환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확장형 형태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도 좀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비선형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일개상미분 방정식인데 이제 비선형 형태로 나온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 우리가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특별히 완전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완전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완전상미분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완전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지 되는데요. 자, 우리가 y 프라임 이퀄 마이너스 3x 제곱 y 제곱분의 1 플러스 2xy 3승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런 미분 방정식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거는 언뜻 봐도 실제로는 뭐 치환을 하기에도 조금 애매합니다. 뭐 x 곱하기 y를 치환을 할 수도 없고 뭐 뭘 나눠 가지고 비슷한 형태가 하나의 엘러먼트가 되게끔 꾸미는 게 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dy dx라는 것이 심볼릭으로 보자면은 dx분의 dy 형태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풀어 헤쳤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 보니까 요게 뒤에 dx와 dy가 붙어 있는데 언뜻 보면 1 플러스 2xy 3승이랑 3x제곱 y제곱이라는 녀석이 요쪽에 있는 무언가와 좀 혹은 요거에 해가 되는 녀석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dx가 붙고 dy가 붙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자, u 이퀄 c라는 이변수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u 이퀄 c라는 이변수 함수를 전미분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왼쪽을 전미분을 했고요. 오른쪽은 뭐 뭘로 미분하든지 간에 상수니까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관점에서 얘와 위에 있는 녀석이 동일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x 플러스 x제곱 y 3승 이퀄 c라는 이변수 함수에 대해 가지고 전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앞쪽에 1 플러스 2xy 3승 이 녀석은 결국은 이쪽에 있는 얘를 갖다가 통째로 봐도 됩니다. 어차피 상수는 0이 될 테니까 얘를 x로 미분한 텀이죠. 뒤쪽에 있는 거는 y로 미분한 텀입니다. 즉, 요 밑에 있는 녀석과 위에 있는 녀석이요. 자, 요렇게 되어져 있었을 때 이것과 요 밑에 있는 이 녀석이 비슷한 형태죠. 어떤 의미냐면은 이 밑에 있는 요 녀석이 나오게 된 배경이요. 요게 나오게 된 배경은 원래 어떤 이변수 함수가 있어서 그 이변수 함수를 전미분한 형태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주어져 있는 미분 방정식이 해로서 이변수 함수를 갖는다. 즉 상수 함수인 이변수 함수를 갖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어져 있는 미분 방정식이 어떤 이변수 함수의 전미분 형태일 경우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의를 갖다 제가 써놨는데 이 정의가 지금 제가 이야기한 말이랑 동일한 뜻이에요. 자, u equal c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서 이 녀석을 전미분을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함수랑 동일하다 이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특별한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자, 미분 방정식에 주어져 있는 요 m이라는 녀석은 결국은 어떤 u라는 녀석을 x로 편미분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결국은 u인데 이 u는 m을 x로 적분을 하면 될 겁니다. 물론 미분되어져 있는 녀석을 적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수만큼의 차이는 납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u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는 알 수 있겠죠.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을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은 주어져 있는 이 미분 방정식이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완전 상미분 방정식일 때만 풀을 거니까. 그래서 이 앞쪽을 다시 보면은 주어져 있는 녀석이 완전 상미분 방정식, 즉 어떤 u가 있어서 그 u가 x로 편미분 되어졌었을 때 m이 나오고 y로 편미분 되어졌었을 때 n이 나온다라는 걸 갖다가 입증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만약 주어진 녀석이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려면은 u가 전미분이 된 녀석이 있다니, 전미분이 가능한 녀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 u는 편도함수가 연속이라 해야지 되고요. 그 이야기는 연속이니까 미분, 편미분을 하는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x로 적분을 한 다음에 y로 적분을 한 거나 y로 적분한 다음에 x로 적분한 녀석이 둘 다 값이 같아야지 돼요. 따라서 요 m을 y로 적분한 것과 요 n을 x로 적분한 게 서로 같아야지 됩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면은 우리가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다시 예제로 돌아와서 주어져 있는 이 미분 방정식이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다라는 걸 그럼 확인을 하는 방법은 얘와 얘를 각각 y와 x로 편미분을 했었을 때 동일한 함수가 나와야지 돼요. 이건 꼭 해봐야 됩니다. 수학에서 전제가 거짓이면은 결과에 상관없이, 즉 A라는 명제가 성립하면은 B라는 명제가 성립한다라는 이 명제가 참인 조건 중에서요, 만약에 A가 거짓이면은 항상 참이 됩니다. B는 참인지 거짓인지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A가 참이라면은 B도 참이라야지 되는데 A가 거짓이면은 B가 참이든 거짓든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를 갖다가 좀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어떤 집합 A가 있으면은 A의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이 들어갑니다. 이게 정의가 아니고요. 정리입니다.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X가 A에 들어가면 조금 더 정확히는 X가 A에 들어가는 모든 X죠. A에 들어가는 모든 X가 있으면 즉 X가 A에 들어가면 이게 참일 경우에 X가 B에 들어간다라는 것도 만약에 참이면 그러니까 이게 T고 이게 T인 경우에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즉 A에 들어가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면은 A는 B의 부분집합이라는 게 정의입니다. 즉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간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도 만약에 X가 공집합에 들어가면 X는 A의 원소이다를 갖다가 참이라는 걸 우리가 입증을 하면 되는 이런 방식인데 전체적으로는 이 전체 명제가 참이면 됩니다. 즉 X가 공집합에 들어가면 X는 A에 들어간다가 만약에 참이면은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 녀석이 항상 거짓이죠. 부분집합, 공집합이기 때문에 원소를 갖지 않으니까 따라서 X가 A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전체 명제는 무조건 참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져 있는 공집합은 항상 임의의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어디서 문제가 지금 있냐면은 전제가 거짓일 경우에 이 명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논리 체계상 전제가 거짓이면은 중간에 있는 게 참인지 거짓이랑 상관없이 항상 참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어에서도 그렇고 흔히 이야기할 때 가정법이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가정법은 참거짓을 판별할 수 없다. 정확히는 판별하지 않는다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가정법은 물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예를 들어서 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화로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명제는 항상 참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 바다가 육지가 아니니까. 거짓이죠. 가겠다라는 말 자체가 참이냐 거짓이냐와 상관없이 이 명제 자체는 참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 보면은 거짓말이다라고 이걸 갖다 이야기를 할 때 전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신경을 안 쓰고 나한테 오겠다라는 말이 거짓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조건이 있잖아요. 바다가 육지 이면 가겠다 그랬죠. 바다가 바다면 가겠다 혹은 안 가겠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육지면 갈 건데 바다가 육지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란 말은 없어요. 그건 아직 모르는 거고 일단 바다가 육지면은 갈 거다. 근데 이쪽이 거짓. 따라서 이게 참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만약에 처음에 거짓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논리 전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명제는 항상 참이 돼요. 잘 봐둬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가 가정법을 무언가 전제로 하고 있었을 때. 왜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은 자세히 들어보면요. 주어를 생략해 버리던가 아니면은 가정법을 씁니다. 뭐뭐이면 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보통 이 경우에는 가정 한쪽에서 엄청 방어를 해주고 있어가지고요. 전체 명제는 대부분 참이에요. 뭐 어떤 거가 밝혀지면 뭐를 하겠다. 뭐 사퇴하겠다. 보통 이쪽이 잘 안 밝혀지죠.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명제는 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얼굴을 갖다가 보고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인식은 못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요. 정말 경국지색이었을 겁니다. 뭐 당대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 명제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참입니다. 제가 여자였으면은 엄청 예뻤을 거예요. 이게 왜 참이냐? 저는 남자거든요. 자, 그래서 전제가 거짓이면 안 돼요. 우리 옛날 이야기 듣다 보면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고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참이 되는 겁니다.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 제가 생각할 땐 아무래도 없었을 것 같거든요. 거짓이에요. 거기서 거짓이기 때문에 그 뒤로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참이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냐.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을 때 주어져 있는 미분 방정식이 완전상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전미분을 했었을 때 주어져 있는 미분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이변수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갖다가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완전상 미분 방정식이 아니어서 그런 녀석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했다라면은 명제 자체가 참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나마 재수가 좋으면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다가 나온 결론이 좀 이상하니까 다시 점검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안 좋은 경우는 가정을 자기가 가정인지 모르고서 그냥 썼는데 나온 답이 딱 봤었을 때 그럴듯해 보이는 경우가 오히려 문제가 커요.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거의 해를 찾아라 라는 시험 문제를 갖다 푼다고 했었을 때는 그 문제 하나 틀리는 걸로 끝나는데
우리가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미분방정식 부분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풀었을 때 그 녀석이 해가 잘못된 해가 나왔으면은 프로젝트 전체에 이렇게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딱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테크닉을 이용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그 테크닉을 위한 조건을 정확히 만족시키는지를 항상 체크하는 버릇을 들여야지 돼요. 자, 제가 평가를 할 때 완전 상미분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풀이에서 주어진 녀석이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다라는 거를 정확히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넘어가지 않았으면은 감점을 하거나 아예 점수를 안 줄 겁니다. 풀이 쓸 때 꼭 써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확인하냐?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요거를 y로, 요거를 x로 편미분한 거 있죠? 그게 서로 같다라는 걸 보이면 돼요. 지금 편미분을 해 보니까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y로 같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보통은 이그젝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음함수 형태의 일반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일반해는 편도함수가 연속이고요. 그리고 얘를 전미분을 하면은 주어져 있는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 막바로 튀어나올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u가 있으니까 자, 이 u라는 녀석을 우리가 모양을 이제 추측을 해야지 되는데 그거는 어느 쪽을 사용을 하든지 상관은 없는데요. 주어져 있는 얘를 이게 u를 x로 편분해서 튀어나온 놈이니까 요거를 적분을 해요. 자, 코사인 x 플러스 y를 적분을 했으니까 사인 x 플러스 y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x로 편적분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가 나와야지 되는데 그 상수가 y 변수까지 상수 취급을 해서 나온 겁니다. 따라서 주어져 있는 적분 상수는 y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어져 있는 u가 어떤 상수 함수라고 했으니까 equal c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녀석을 하나 얻고 이 녀석을 미분을 하면 전미분을 하면은 완전 상미분 방정식으로서 얘가 등장을 해야지 돼요. 자, x로 편미분을 하면은 요거 나오는 거 확실하죠? 그럼 y로 편미분하면요. 그렇죠. 요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녀석을 y로 편미분을 해봐요. 뒤쪽에 k는 y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y로 편미분하는 거나 그냥 y로 미분한 거나 똑같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쓴 겁니다. 이렇게 된 녀석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퀄로 놓고서 비교를 합니다. 둘을 비교해 보면은 k를 y로 미분한 게 3y 제곱 플러스 2y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 아닌데 재수가 좋아서 중간에 풀다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얘가 이거라야 되잖아요. 요거랑 요건 서로 같으니까 없어지고. 근데 재수가 좋으면은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 아닌데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서 풀면은요, 요 녀석이 x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디선가 잘못된 거죠. 물론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x를 포함할 수 있어요.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k'이 3y제곱 플러스 2y니까 이거를 y로 적분을 하면 k를 찾을 수 있겠네요. 자, 밑에 플러스 c2라고 한 거는 그냥 적분 상수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k를 여기 있는 k에다가 집어 넣어 주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돼요. C2가 없어진 이유는 오른쪽에 적분상수 C가 있는데 이게 어차피 임의의 상수죠. 그래서 그냥 둘이 합쳐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요대로 그냥 놔두세요. 이걸 갖다가 뭐 y가 뭐다를 갖다 굳이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이변수 함수 형태로 나오는 거는 그걸 굳이 y를 x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변수 함수 형태로 놓고서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괜히 바꾸다가 시험 칠 때 잘못 바꿔가지고 틀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푸는 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 경우에는 사실 정리를 하는 게 더 복잡해지는데요. 자, 어떤 mdx 플러스 ndy라는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었을 때 이 녀석에 대해서 완전 상미분 방정식 풀이를 적용을 하려면은 보는 것처럼 이그젝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이걸 만족하는 경우에는 u를 m을 x로 적분을 하던가, 꼭 m을 x로 적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n을 y로 적분해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져 있는 이변수 함수를 일단 찾아내고요. 그 녀석을 다시 편미분을 한 것과 n이 서로 같다는 걸 이용을 해서 k를 구합니다. 사실 k'을 구한 다음에 이게 k'이죠. k'을 구한 다음에 그 녀석을 y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k를 집어 넣어주면은 깔끔하게 미분 방정식이 풀리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 수학 시간에 13장인가요? 거기서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가 찾을 때, 즉 포텐셜 함수를 찾을 때 써먹은 거랑 동일한 방법입니다. 수학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현재 모르는데 존재한다는 게 확실하니까 그 모양을 미리 잡아놓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푸는 방식이에요. 수학 테크닉 중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무척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변소분리법을 할 때 전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녀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둘을 떨어뜨린다라고 그랬죠. 사실 각계격파를 하겠다라는 의미랑 같고요. 변수분리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겁니다. 완전 상미분 방정식에 담겨있는 가장 큰 의미는 주어져 있는 모양을 모르는데 존재하는 게 확실하니까 우리가 모양을 알고 있다라고 하고서 모양을 다듬어 나가거나 뭐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완전 상미분 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